두더지 게임의 기본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두더지를 생성해서 움직이게 하기, 망치를 만들어서 떨어뜨리기, 충돌이 일어났을 때 망치와 두더지가 맞았는지 아니면 지면에 맞았는지 감지하는 컬라이징 기능까지 다 구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주변적인 요소들을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게임할 때 카메라 시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카메라 시점은 정면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도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주는데 요 이름은 여기가 이름은 카메라를 이제 움직일 거니까 무브 카메라를 할게요. 자, 무브 카메라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이제 만들었고요. 얘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 무브 카메라는 카메라 쪽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카메라 쪽에 적용이 됐는가 보려면 여기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이쪽 스크립트는 아까 실수해가지고 이름이 다 바뀐 게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바꿀게요. 파일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은 같아야 되니까 맞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요 무브 카메라가 요 카메라 쪽에 적용이 된 거 이제 확인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돌려야 되니까 돌리는 속도를 또 선택을 해 줘야겠네요. 돌리는 속도를 해줘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플롯 로테이션 스피드는 그렇게 심하게 돌리진 않으니까 1 정도로 해 놓을게요. 해 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금 마우스가 있잖아요. 이 마우스가 있으면 요 마우스를 왼쪽 클릭을 했을 때 왼쪽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Y축을 회전축을 해가지고 뱅글뱅글 도는 거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걸 감지해야 되니까 일단은 인풋에 가가지고 get axis 하는데 마우스의 왼쪽 버튼 클릭은 특이하게도 fire 1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axis 한 값이 이제 플롯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0이 아닌 경우가 마우스 왼쪽이 클릭이 된 겁니다. 마우스 좌클릭을 했다는 겁니다.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이제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돌릴지 앵글 옵셋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당연히 로테이션 스피드에다가 델타 타임을 이제 넣어서 하는 건데요. 자, 돌리는데 요 스피드에다가 델타 타임을 이제 곱하는데 돌릴 때 이 업데이트 할 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리까지 곱해야 되니까 인풋에 get axis에서 마우스 X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는데 델타 타임까지 하면 너무 느릴 수도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는 트랜스폼으로 이제 돌리는데 그냥 로테이트 하면 좀 돌아가는 게 이 카메라 자체가 돌아가니까 그건 좀 문제인 거고 이 플레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로테이트 어라운드라는 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로테이트 어라운드를 사용을 하려면 필요한 게
어떤 게임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돌리는가가 필요하니까, 자, 퍼블릭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얘는 플레인을 받겠습니다. 플레인을 받아서 이 플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플레인에 보면 트랜스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포지션을 이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돌리는 거고, 돌리는 위치는 Y축이니까 벡터 3에 업 벡터를 이제 갖고 옵니다. 얼마만큼 돌릴 건지는 앵글 옵셋만큼 이제 돌리게 됩니다. 이게 어떤가 하는 거는 우리 계산을 해가지고 앵글 돌아가는 게 너무 작으면 스피드를 이제 올리면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일단 구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요 정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뱅글뱅글 돌 건데, 돌 때 그 회전축이 있는 중심점은 요 포지션이고, 그 벡터 방향은 업 방향, Y축이 업 방향입니다. 업 방향으로 앵글 옵셋만큼 이제 돌리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플레인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니까 메인 카메라에 가서 플레인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여기에 플레인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요 위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얘 기준으로 해서 돌리는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카메라가 돌아가는지 한번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돌리긴 돌리는데 굉장히 조금 돌아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너무 미약하게 돌아가니까, 여기서 요 값을 한 100 이렇게 크게 한번 증가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돌려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경우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돌아가지가 않네요. 로테이션이. 그리고 여기도 또 똑같은 문제인데, 메인 카메라에서 돌릴 때 요 스피드가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라서 여기를 한번 같이 바꿔 보겠습니다. 100배 증가시켰습니다. 100배 증가시켜서 돌리면 이 정도로 도는데 조금 더 빠르게 돌았으면 하네요. 그러니까 100보다도 더 빠르게 한 500 정도로 5배 더 빠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해봐서, 자, 요거는 이제 마음에 드네. 500 정도면 이제 마음에 드는데, 근데 최초 시작점이 조금 이상해요. 한번 느낌을 보면 여기서 마우스를 하면 엉뚱한 방향 갔다가 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할 때 보통 마우스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왼쪽 클릭한 거하고 움직인 정보가 같이 가니까 이게 휙 돌아보는 문제가 있어서, 마우스 클릭되기 전에는, 좌클릭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야지 내 직관하고 이 코드가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 스피드는 500 정도로 이제 했고요. 그러면 이전에 클릭한 정보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previous 클릭이라는 정보 false로 이제 하고요. 이전에는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클릭을 했을 때만 이 좌클릭 확인해 가지고 돌리라고 이제 해야 되니까 요 previous 클릭이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그때 이제 돌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전에 그 클릭 값을 저장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fire 1이 클릭하는 거니까, 자, 요게 만약에 0이라고 하면 클릭 안 한 겁니다. 클릭 안 했을 때는 클릭 안 했다고 해주고요. 클릭을 했을 때는 클릭했다고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한다면 맨 처음에 클릭을 하면 얘는 false니까 실행 안 하겠죠. 밑에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클릭을 했으면 true가 당길 거고, 그 다음에 루프 돌 때 얘가 클릭을 했으니까 요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우스가 움직인 거를 헤아립니다. 그러면 우리 직관과 비슷하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우리 직관처럼 이제 돌아가게 되죠. 훨씬 더 부드럽게 돌아가서 내가 얘를 움직여서 도끼를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끼에서, 해머에서 이 두더지가 맞은 그 값은 이제 사용자에게 전달이 돼줘야 되니까 우리 게임 매니저에 가서 전달을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자, 여기 퍼블릭으로 int 스코어가 이제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퍼블릭으로 이제 점수를 획득을 한다면 increase score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요 스코어를 플러스로 이제 해주고요. 감소시킬 경우도 있잖아요. 감소시킬 때는 얘를 감소를 시켜줍니다. 마이너스 해야겠네요. 마이너스. 자, 그래서 increase score, decrease score 해놓고 스코어는 퍼블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머가 이제 힛 타겟 했을 때 득점하는 경우는 게임 오브젝트에 increase score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힛 타겟은 게임 매니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를 프라이빗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요 게임 매니저를 갖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find any object by type로 해서 게임 매니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있다가 스코어가 득점이 되면 게임 매니저에다가 increase score를 해서 점수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인이면 게임 매니저에다가 decrease score 해가지고 점수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잘 줄였는지 보려면 로그를 한번 띄울 필요가 있습니다. 스코어는 얼마인가 하면 게임 오브젝트에 게임 매니저에 스코어를 이제 접근하면 되고, 파이썬처럼 달러 표시해주면 중괄호 안에 있는 게 변수인데 얘를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 득점하는 기능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한번 구동을 시켜 봅니다. 자, 그래서 콘솔에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뚝 떨어지면 점수가 마이너스 1점이 이제 됐습니다. 자, 맞은 경우에 자, 스코어가 지금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맞추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이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스코어는 이제 잘 되는 거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컬라이전 해가지고 두더지를 맞추게 되면 두더지를 죽여야죠. 두더지도 디스트로이 하고, 지금 현재 이 해머도 그러니까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해머도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디스트로이 하는데, 지금 게임 오브젝트 디스트로이, 게임 오브젝트를 디스트로이 하는데 현재 쿵 맞게 되면 일단 해머부터 없애도록 하죠. 한 0.2초 뒤에 해머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몰도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몰도 사라져야 되니까
요 부딪힌 컬라이전한 게임 오브젝트가 몰이니까 얘를 사라지게 하는데 얘는 한 0.5초 뒤에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인과 맞으면 이때도 사라져야 되니까 0.2초 뒤에 사라지도록 만들고, 플레이는 사라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봅니다. 자, 하면서 이렇게 맞으면 점수 마이너스 1 되고, 쿵 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제대로 나오는 거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콘솔로 되어 있는 거는 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콘솔에 있는 이 스코어 같은 경우도 사용자에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표시해 주려면 텍스트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뭐 버튼이라든지 텍스트 같은 거를 출력하는 기능은 UI라고 부르는데, UI를 만들려면 하이라키 쪽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UI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텍스트가 필요하니까 텍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텍스트 메시 프로라는 거를 쓰기 때문에 얘를 인풋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여기서 내가 스코어를 이제 표시를 해 주는데, 요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자,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게임 화면이 어디 사라졌지라고 보면, 그러니까 실제 유니티가 처리할 때는 플레인이 있는 위치하고 캔버스가 있는 위치를 이중적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게임에서는 그 이중적 위치를 같이 겹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스팀뷰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보입니다. 내가 만든 게임은 여기에 있고 UI 화면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전체적인 이 부분은 우리의 화면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화면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디스플레이도 이제 중앙에 할지 어디로 할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개념이 앵커하고 피벗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앵커는 이 화면상에 원점을 어디 둘 건가 하는 겁니다. 현재는 중앙이 원점입니다. 근데 여기 눌러서 나는 왼쪽 위를 넣고 싶다고 하면 왼쪽 위를 눌러줍니다. 근데도 바뀌는 게 없어요. 없는 이유는 원점이 초기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원점으로 초기화하면 화면상에 왼쪽 위로 이쪽에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벗이라는 거는, 자, 이 원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UI 컴포넌트에 이 가로 세로 위치를 얼마나 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벗인 경우는 비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50, 50이니까 가로 방향의 중심점, 요 가로 방향의 중심점하고 세로 방향의 중심점에 놓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얘는 0으로 하고요. 그래서 얘를 0으로 해서 왼쪽 편을 그냥 중심점으로 삼고, 위에도 0으로 해서 밑으로, 얘는 1로 하는 게 좋겠네요. 1로 해서 요렇게 위쪽으로 최대값으로 간 지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왼쪽 위에 딱 표시가 되겠고, 이게 살짝은 답답하니까 이걸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스코어가 잘 표시되도록 합니다. 하고, 스코어인 경우에도 요 색깔을 내 마음대로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벌텍스 컬러에서 색깔을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또 색깔 선택할 때는 색깔 배합표를 봐서 요 중에서 우리 요런 갈색 계통은 안 썼으니까 요 갈색 계통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색깔을 맞추도록 할게요. 그 스포이드를 눌러서, 자, 여기 요 스포이드를 눌러서 얘를 따줍니다.
따져서 색깔을 약간 주황색 계통이 나오도록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요 글씨가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글씨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수정해주는 부분은 보통 UI 매니저나 게임 매니저가 담당하니까 게임 매니저 쪽에서 이 수치를 바꾸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게임 매니저 쪽에서 저 텍스트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텍스트 바꾸려면 네임스페이스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tm 프로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저 밑에 보면 퍼블릭으로 tmp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스코어라는 거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우리가 UI 텍스트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는 변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 텍스트의 클래스 이름은 tmp 텍스트입니다. tmp는 당연히 텍스트 메쉬 프로로 만든 텍스트 글자라는 겁니다. 텍스트 스코어는 내가 설정한 변수고요. 그러면 게임 매니저에 텍스트 스코어라는 게임 오브젝트가 생겼으니까 얘를 내가 설정한 값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럼 사용할 준비는 이제 끝이 났고요. 텍스트 메쉬 프로에 점수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 해주려면 점수 올릴 때마다 업데이트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텍스트 스코어 쪽에 업데이트 하는 거는 점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요 스코어를 문자열로 바꿔서 해주면 되는데 얘는 그냥 요 문자열로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스코어는 이렇게 해서 스코어 파이썬처럼 이 갈색은 문자열이고 흰색은 변수입니다. 근데 중괄호로 표시를 하면 요 변수의 값이 문자열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제가 그걸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점수가 날 때마다 스코어가 업데이트가 돼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점수가 잘못 받았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도 점수가 이번에는 득점을 했습니다. 다시 득점 못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득점 2점을 했습니다. 두 번 부딪혀서 2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코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이제 취했습니다. 그래서 UI까지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게임이 좀 더 재밌어지려면 배경음악이 필요합니다. 배경음악을 넣어 볼 건데 배경음악을 넣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mp3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초직을 한번 볼게요. 초직의 프리뮤직에 가면 여기에 여러가지 무료 음악들이 있습니다. 좀 무서운 느낌을 주려면 호러 쪽으로 가면 되겠죠.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한번 다운로드해서 한번 해볼까요? 다운로드해서 프리 다운로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정보는 항상 우리 기억을 했다가 우리 게임 쪽에 저작권 정보는 감사의 글이라든가 뭔가 이 사람 걸 했다는 거 남겨야 됩니다. 다운로드로 가서 좀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거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이 부분은 폴더를 하나 만들죠. 만들어서 이번에는 사운드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운드에 좀 전에 받았던 초직에 뮤직을 갖고 옵니다. 그럼 요 음악이 있을 거고 요 음악을 플레이하고 싶으면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데 보통은
이 게임 플레이 하는 부분은 게임 매니저 쪽이 담당하는 게 좋으니까 게임 매니저 쪽에서 이렇게 갖다 둡니다. 그러면 오디오 사운드가 이제 플레이 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루프 쪽입니다. 루프니까 루프를 누르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음악 볼륨도 중요한데 보통 배경음악은 너무 크면 안 좋기 때문에 한 40% 정도만 소리를 내도록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누르면 이제 음악이 연주가 됩니다. 자, 음악 연주되면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게임 할 때 우리가 효과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면 뭔가 실수했다고 효과음을 만들어주고 두더지를 맞추면 성공했다고 효과음을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았으면 효과음을 이제 줘야지 더 게임이 실감이 나니까 효과음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효과음 넣는 부분은 또 음악을 찾아야 되는데 뭐 여러 사이트 중에서 셀바 뮤직 사이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를 효과음 쪽에 들어가서 몇 가지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충돌 일어나는 부분 이런 음악을 한번 해볼까요? 충돌 이걸 다운로드 한번 해봅니다. 다운로드해서 이 두더지를 맞췄을 때 효과음으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 정보도 저장을 해 놓으라고 하니까 꼭 저장을 해서 우리가 이 사람 도움 받았다는 거 꼭 표현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운로드 받은 거 브레이킹 사운드도 이제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저장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했을 경우에 사운드도 또 필요하니까 실패했을 경우에 사운드는 게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패배 있으니까 패배 한번 해볼까요? 패배 나오니까 이 패배도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게임에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패배에 대한 게 받았으니까 얘도 사운드 쪽으로 갖고 옵니다. 그럼 이 사운드를 이제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사운드 플레이를 해주려면 게임 매니저 쪽에서 요 파일을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요 소리를 내는 파일은 오디오 클립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디오 클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게임 매니저 쪽에서 자, 이번에는 퍼블릭으로 자, 오디오 클립을 하는데 자, 페이라고 그 다음에 오디오 클립 펀치라고 할게요. 요 두 가지 변수를 초기화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가서 보면 자, 게임 매니저 쪽에 이 클립 페일하고 클립 펀치가 있습니다. 클립 페일은 패배, 목소리 났던 거, 그 다음에 펀치는 쿵 소리 나는 거,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소리를 재생을 해야 되거든요. 소리 재생을 하려면 오디오 소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게임 매니저 쪽에 파일을 갖다 두면 오디오 소스가 저절로 생깁니다. 이 오디오 소스 생기니까 얘를 가지고 게임 매니저 쪽에서 플레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 오디오 소스를 받기 위해서 오디오 소스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퍼블릭으로 했으니까 오디오 소스가 검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일 겁니다. 그럼 얘는 그러다가 이 오디오 소스로 게임 매니저에 있는 오디오 소스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오디오 소스가 오디오 클립을 받아서
이제 소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서 전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펀치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플레이 펀치 하는데 이 오디오 소스의 볼륨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디오 소스의 볼륨은 최대값 100으로 설정을 합니다. 100으로. 자, 1.0 100%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 오디오 소스에 예전 볼륨이 있기 때문에 예전 볼륨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프리비어스 볼륨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오디오 소스의 볼륨을 일단 저장을 해 놓고 다 플레이 한 다음에 오디오 소스 볼륨에다가 원래 값을 돌려 줍니다. 그래야지 소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디오 소스 플레이 하는 거는 플레이 하면 되는데 한 번만 할 거니까 플레이 원샷으로 하고 클립은 이제 우리 펀치 클립으로 소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방식으로 페일에 대한 것도 소리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페일로 이제 소리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럼 충돌이 일어나는 위치에다가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플레이 펀치하고 플레이 페일을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서 두더지를 만나서 충돌이 일어나면 게임 매니저의 플레이 펀치를 호출해서 연주를 해주고요. 플레이를 만나면 잘못 만난 거니까 게임 매니저의 플레이 페일을 호출해서 패배했다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플레이를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패배 소리는 잘 안 나네요. 쿵 소리는 이제 잘 되는 것 같고요. 게임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속도를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자, 무브 몰이 있으니까 속도를 몰 쪽에서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올라오도록 스피드를 한 0.3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음악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게임 매니저에서 아까 볼륨을 조정을 할 때 볼륨 쪽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피치를 조정했습니다. 음의 높낮이가 조정이 된 거니까 원래대로 돌리고 0.4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여기서 누르면 패배 목소리 제대로 나오고요. 패배 제대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할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텍스트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텍스트 투 스피치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mp3를 이용해서 아예 자막으로 띄우지 않고 목소리를 넣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서 TTS 메이커라는 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더지 게임 시작할 때는 두더지 게임을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TTS로 변화를 한번 해봅니다. 보안 문자 넣으라고 하니까 2293 넣고 변화 시작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시 잘 안됐으니까 두더지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만들어졌잖아요.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스타트로 한번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얘는 스타트로 이제 쓰려고 해요. 이름이 좀 이상하니까 스타트 라는 걸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게임 매니저 쪽에서도 게임 시작할 때 두더지 게임 시작한다고 알리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 아까 했듯이 게임 매니저 쪽에서 자, 퍼블릭으로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트 사운드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해주는데 여기에 이름만 이제 스타트가 되고 클립도 스타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TTS로 만들었던 목소리가 자, 이 게임 매니저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타트 오디오 클립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여기 이름이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네요. 스타트로 다시 바꿨습니다. 자, 스타트로 이제 오디오 클립이 들어갔고, 그럼 게임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게임 매니저가 만들어질 때, 아니면 플레인이 만들어질 때, 이건 뭐 선택하기 나름인데, 게임 매니저 쪽에 반영을 해두죠. 그럼 게임 매니저가 이제 만들어질 때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타트 하면 아까 TTS로 만든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한번 해봅니다. 두더지 게임을 시작합니다. 두더지 게임 시작한다는 게 이제 나오죠. 두더지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 나오고 이제 게임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멘트를 성우 목소리 빌려서 mp3로 만든 다음에 우리 게임에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